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건너는 과정에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남다른 사명감 또한 위기 상황일 때 더욱 빛을 발하는 듯 싶습니다.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머리 숙여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 의료인도 121명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하거나 또는 중증 상태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의료진 위험수당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일부 제외하거나 또는 휴일 근무 조건 변경식으로 마구 후려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간호사협회의 성명서 내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부 당국이 방호복 부족 사태를 모면하고자 의사 가운을 입어도 괜찮다고 했던 그에 따른 울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그 의료진들의 과부하 문제라고 여깁니다. 이는 자칫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 삶의 문제도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현장 의료진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까지 무료로 치료를 해주면서 일선 의료 인력의 고충이 가중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홍보에만 치중하느라 정작 의료 현장의 권한은 외면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의사협회 회원 가운데 무려 68.9%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협회가 의사회원 1589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와 같이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대답은 16.6%, 매우 잘 대응을 했다는 의견은 고작 6.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84.1%가 전염병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그리 제한해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이 초기에 중국 봉쇄를 단행하며 감염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것과 맞물려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제공을 놓고 중증 환자만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확진자를 일부러 축소한다는 그런 비판이 그것입니다. 경증 환자도 주변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증인 경우에는 진단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례 정의를 여러 번 고친 바 있습니다. 급기야 조사 대상 유증상자 항목 가운데 원인 미상 폐렴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그에 따른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를 보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부터 위중한 단계까지 환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 미상 폐렴 증세는 적어도 중증 이상일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렴 환자 위주로 진단 검사를 할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초기 코로나19 환자의 진단 검사 기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경증 환자 진단을 놓치는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인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증상 가운데 굳이 원인 미상 폐렴을 특정한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엑스레이로 폐렴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T 촬영을 해야 비로소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물게 되면 다른 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CT 촬영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금액이 부담돼서 굳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 입장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병원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정부의 그런 위협성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 일각에서는 웬만하면 코로나19 검사를 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그리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요양원에서 수십 명의 환자가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사망한 바 있기도 합니다. 또 17세 소년이 원인 미상 폐렴으로 그리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가 아닌 원인 미상 폐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요양병원에서 더 심하게 발생하는 듯 싶습니다. 어느 60대 남성이 3월 초순 무렵부터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코로나가 아니냐고 묻는 환자 가족에게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가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 남성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임종 당일 유족들은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병원 관계자는 여기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며 그렇게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있던 사망한 남성의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또 사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날 해당 요양병원에서 무려 70명이나 되는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문제가 된 요양병원에서는 이미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의 엄포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그런 개연성도 높게 관측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숫자보다 적어도 10배는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꼬집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진단과 선행적인 치료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확산될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 당국이 이를 열린 자세로 따갑게 들을 수 있어야 하리라고 여깁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얘기를 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의료보험 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초기엔 임의 적용을 원칙으로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1977년 7월부터 강제성을 띠면서
그 대상 범위 또한 넓혀졌습니다. 이후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1980년 1월부터는 군인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은 1981년 7월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점차 범위를 넓히다 1989년 7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그리 밀리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물론 더 개선해야 할 점도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그 발전 방향성이 더 크게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실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회보장 영역에 있어서도 공이 같은 바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통합과 그리고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더욱 향상된 안이 마련되고 또 제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